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지금 대한민국 외교 국격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미국에서 또 날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아이고. 나라 사랑하는 예. 마음에 정말 이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렇지. 권력 있는 사람들은 나라가 무너지든 망하든 뭐하든 말든 관심도 없어요. 네. 대한민국 살리러 출발합니다. 세계로 뻗을래요. 국립외교원장 출신 국회의원 김준영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머리가 이쁩니다. 네, 나라 걱정 네. 해서 머리까지 깎으시고 네. 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사실 이분도 중간은 지금 투쟁 중입니다.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돌려깎기. 사막화됐는데 사막화됐습니다. 이 탄핵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네. 더 뽑아버리겠습니다. 아이, 왜?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아이, 그건 아니에요. 뭘 또 그건 뽑아요? 아니에요. 네네. 네. 그 소중한 놔둬? 놔두세요. 알았어요. 네, 윤석열을 뽑아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 날아오셨습니다. 대한민국이 민감 국가에 지정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비상이 걸렸거든요. 예. 관련해서 저희에게 또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실 분입니다. 저를 브래드 셔먼의 지옥으로 몰아넣은 어떤 분이죠? 최강철 대표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무엇보다 우리 체육 앵커님 어제 삭발로 네. 이 어려운 전국을 뚫어야 된다는 의지를 보이셨는데요. 맞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미국에서 네. 뉴욕의 우리 박동규 변호사님 포함해서 예. 많은 분들이 꼭 오늘 응원의 이 마음의 핫을 담아서 응원의 목소리를 전달해 달라고 꼭 해서 이 말씀 정말입니까? 드립니다. 예. 오. 수많은 그 해외 동포들 760만 해외 동포가 있거든요. 네. 미국의 250만 동포들 많은 분들이 이걸 시청하고 있는데 진짜죠? 예. 특별히 꼭 부탁을 하셔서 우리 박동규 변호사님 박동규. 포함해서 뉴욕의 유명한 변호사님이시죠. 아, 그래요? 예. 부자겠네요. 저보다 훨씬 전문가세요. 사실은. 부자예요? 아니 그분은 이제 미국 보수, 네. 인권 또 모든 것들의 전문가예요. 미국 네. 인권 또 미국의 소수자 운동. 예. 소수자면 이번에 돈 안 되는데. 애니첸 이런 거 최전문가입니다. 돈은 안 되는 일을 하시는군요. 머리 깎으실 때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돈 많으면 슈퍼챗 좀 싸주세요. 네. 전액 사회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 일단 요거 잠깐 짚고 바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이시니까 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네. 특혜 채용 의혹이 터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슴 아픕니다. 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같아요. 네. 너무 많은 의심을 나게 하는 만 건데 제가 지금 사실은 조사를 직접 했던 의원은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바꾸고 그다음에 특히 졸업자하고 졸업 예정자는 다르잖아요. 전혀 다르죠. 졸업 예정자는 내가 하는 당시에 나중에 그 실제로 시험할 때까지 졸업장만 가져오면 되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졸업자라고 분명히 표시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기간제 할 때도 문제가 됐고. 첫 번째는 석사학위. 근데 석사학위 석사학위가 없었다고. 없었으니까 예정자라고 붙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죠. 예정자는 보통 붙이는데 우리 외교원에서 그걸 안 붙여왔고요. 이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맞아요. 안 바뀌었는데 이번만 바뀌면 이건 확실하게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정황이거든요. 네. 문제죠, 이거. 지금 외교원장이 누굽니까? 지금 외교원장은 외교 관련돼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하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문제됐던 그 박철희 그때군요. 지금, 주일 대사. 주일 대사였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장관이 대답 중에는 자기 일본에 한중일 장관회의 가가지고 물어봤는데 별일 아니다. 뭘 다 별일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를 상임위장에서 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법률 검토를 해서 고발을 하든지 조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이게 이제는 언론 보도를 탔고 국회에서도 다뤄졌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원 조회 단계에서 취소할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유야무야 덮을 것 같아. 그렇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덮을 문제 아닙니다. 덮을 문제 아닙니다. 아니 그렇죠. 아까 박철희 원장 시절이라는 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속을 많이 썩힌 분 아닙니까? 아. 그 저기 일본 갔을 때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서도 언급하길 거부하고 아. 여러 가지로 보면은 도대체 어느 나라뿐이냐 이런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분이에요. 그러면 팩트만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있을 때 그 수업까지 들었었습니다. 네. 그 학생이. 아 그렇게 되면은 또 사적인 인연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팩트만 말합니다. 그게 이제 연결고리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원인이 됐다는 얘기를 그래요? 하죠. 아니 근데 그 조국 사태 때 뭐 다른 거는 뭐 분노 안 해도 자녀 뭐 뭐 채용 네. 뭐 관련해 우리 가지고는 추천 때문에 우리 지금 2년 지금 감옥에 계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분노 안 할 수 없다고 전 국민적 네. 분노가 일어났었고 근데 어떻게 이거는 또 분노가 아니러? 아니 뭐 자녀 채용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나올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참아 이거는 또. 선택적 분노죠, 선택적. 예. 아니 이제 알려졌으니까 한번 두고 보시죠. 한번 뭘 제가- 두고 봐요? 지금 아니, 분노해야죠. 이제 저 많이 확산됐기 때문에 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 와 이거 잘 참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도도 많이 안 나와요, 이게. 이건 잘 참는 것 근데 같아요. 그걸 찾아본 사람을 보면 첫 번째 것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한 6-7천 명이 봤거든요. 아, 채용 공고를. 채용 그 사람들이 공고를. 다 자격이 안 맞을 것 같아서 포기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근데- 안 맞으면 당연히. 근데 포기해야죠. 자기 안 맞는 사람이 그렇죠. 된 걸 봤을 때 어떨까요? 자기는 그러니까. 봐서 자기 자격이 안 돼서 포기했는데 네. 나중에 자기 안 된 사람이 된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문제를 좀 다뤄봐야겠죠. 예. 미국이 우리를 민감 국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1월에 지정이 됐는데 우리 정부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겨레에서 3월에 보도를 하자 그제서야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워낙 이제 중대한 문제다 보니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의미를 계속해서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 국가에도 등급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등급 아주 낮은 등급이다 우리 이거 뭐 큰 의미 없다라고 의미를 계속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일단 영상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 국가는 비확산이나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 2등급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미측 설명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1, 2, 그다음에 3등급까지 나눈다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 측의 말로 설명된 것 말고 그 근거를 제출해 주기를 위원장께서 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측이 설명을 근거로 저희들이 말씀드린 겁니다. 외교부에서는 민간국가 지정이 에너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문제 때문에 지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 보안 문제가 정확히 뭡니까? 미국은 구체적인 사례와 그 특정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해왔을 뿐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그 일단 팩트 체크부터 좀 하겠습니다. 민간 국가에 진짜 뭔가 등급이 있는 거예요? 심각한 등급이 있고 뭐 별거 아닌 등급이 있고 뭐 그런 겁니까? 없습니다. 저 첫 번째 한번 시각자를 없어요? 한번 봐주시면요. 이게 어제 제가 했던 건데요. 아니 근데 왜 저렇게 말해? 자 보십시오. 자 제가 오늘 가져와서 이건데요. 이게 행정명령입니다. 행정명령인데 에너지부 관련 행정문건입니다. 저기에 딱 세 군데가 나옵니다. 저 단어가. 네. 센시티브 컨트리라는 게 되게 비민감 국가 출신자, 민감 국가 리스트, 민감 국가 출신자. 자, 저기 1등급, 2등급, 3등급 아예 없습니다, 문제. 등급이 아예 없죠. 2022년 거고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을 해. 거짓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미국이 에너지부가 할 말이 없으니까 한국은 특별히 낮은 등급이다라는 걸 고지고대로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거를 내놓으라니까 어제 못 내놨고 나중에 시인을 했습니다. 저 말미에 나오는데요. 근거는 없고 미국 측의 말을 그냥 수용한 겁니다. 아니 미국에서는 우리를 민간 국가로 지정을 해놓고 네. 왜 이제 와서는 아이 뭐 별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미국은 또 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미국이 국무부에 지금 조셉 윤 대리대사가 뭐라고 했냐면 It's not a big deal이라고 그랬고요. 별거 아니다 이거죠. 별거 아니다 말을 했고 지금 네. 아까 말한 에너지부에서 최하위다라고 했고 또 세 번째 뭐라 그랬냐면 이거 향후에 협력 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왜
이건 동맹한테 사전 통보도 없고 의논도 없으면서 이유도 말하지 못한 채 한 것은 동맹에 대한 모욕이라고 항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면 빼라 그래. 그런데 지금 모르면서 미국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빼라 그래. 별거 아니면. 별거 아니면 빼라. 그다음 네. 또 뭐냐면 그렇게 실컷 얘기해놓고 빨리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 왜? 별거 아닌데 그러면 미국 말대로 협력 관계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 왜 외교부와 산자부와 과기부는 대책을 TF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합니까? 문제가 아닌데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이거 미국은 왜 자꾸 그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한테 미안해서 그래요? 아니면은 민간 국가 지정 자체는 원래 그 미국 정부 그러니까 18개 정보기관이 총 망라돼서 아까 말씀하신 그 위험 국가, 테러 지원 국가 그리고 비지정 국가로 나눠지잖아요. 거기에 순위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자체가 예. 사실은 외부 발표용이 아니잖아요. 네. 내부 보관용이거든요. 네네. 이게 저는 그래서 사실 어제도 외통위에서 우리 김준영 의원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 자력 핵 개발, 핵 증강의 문제, 핵의 야망에 대한 문제로서 이제 많이 지적이 됐는데 네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1월 15일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고 싶거든요. 아, 왜 1월 15일에 지정을 예. 했느냐, 미국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2년부터 핵무기 개발에 대한 야망을 가져요. 그러니까 1968년도에 김신조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73년도쯤에 그 미 7군단인가요? 그 칠사단. 7사단 7사단 철군 철수. 나오면서 프랑스와 협력을 해서 핵 개발에 대한 많은 진척을 시키는데 그걸 미국이 막아내면서 75년도에 NPT에 가입시키고 이 중지를 시킵니다. 어쨌든 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게 두 번째 사실 민간국가 지정인데 몇 년도에 지정을 하냐면 박정희 대통령 생전이 아니라 1981년이잖아요. 예.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 아니, 한번 그러니까 보시면 이번에 민간국가 지정됐고 그 전에 지정된 게 1981년이에요. 1981년에 또 지정돼서 한 번 더 있었어요. 1994년도에나 해제가 됐지요. 어.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80년도에 계엄이 있잖아요. 5.18. 계엄이 생기고 수많은 광주 우리 민중들이 사망하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핵 개발의 문제가 근본적인 토대가 되었지만 지금 이거는 계엄과 관계가 있다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사연을 연결해 보셔서 그럼 아. 81년에도 한번 우리가 민간국가로 예, 지정이 예. 됐는데 네. 그때도 우리 핵 야욕 하나가 있었고 원래 토대가 그리고 계엄이 있었는데 네. 지금도 그러면 조건이 비슷하네. 똑같네. 똑같은 상황이고 이번엔 더 심각한 게 사실 12월 3일 날 이렇게 복귀해 보시면 계엄 사태가 났어요. 예. 그 다음 날 새벽부터 수많은 개별 미 연방의원들이 비난 성명을 발표합니다. 심지어 코리아 코커스 소속의 아미베라, 조 윌슨 같은 공화당 민주당 관계없이 원래 코리아 코커스라는 거는 한국 정부의 굉장히 우호적인 코커스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난 설명들을 발표를 해요.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브래드 셔먼 의원께서 12월 6일 날 셔먼. 하원 본회의에서 강력하게 발언을 해요. 예. 그리고 매불쇼에 출연하려고 그랬죠. 셔먼입니다. 레드 셔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MBC와 매블쇼 출연은 이제 불발됐지만 우경 때문에. 예, 그때 이제 더 중요한 것들을 발표하죠. 그러니까 외교적인 걸 넘어서 미 정보국으로부터 들었던 여러 가지 토대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것과 남한이 남한을 위장 공격하는 것들은 완전히 틀린 차원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즈음에 의회를 넘어서 미 행정부에서도 백악관 대변인, 국무부 대변인, 더 나가서 그 커트 캠벨 아시아 태평양 책임자 그리고 제기 설리반 모든 사람들이 비난에 앞장서요.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 트리거가 된 것은 계엄이었다. 계엄이구나. 더군다나 지금 노상래 수첩으로부터 나오는 예. 노상원인가요? 한국에 노상원 오신 지 얼마 수첩에서 안 됐습니다.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수거. 거기에 대한 긴급한 협의가 있었고 정부부 내에 이것이 뭐 국방수권법을 넘어서 또 민간국가 지정으로 됐는데 하나 의미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미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미 의회에서 그거 혹시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1월 23일 날 뉴욕의 탐스와지 하원 의원이 발의를 해서 한미동맹 어퍼밍 그러니까 확인 결의안이라는 게 나와요. 예. 근데 보통 이런 결의안이 나올 때는
공화당 민주당 할 거 없이 다 이 초당적으로 지지를 하고 그 지지 속에서 그 상임위도 통과하고 하원 본회까지 통과해 버리는 아주 쉬운 법안이거든요. 결의안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밑에 총 발의자까지 5명, 4명만이 지지를 합니다. 저것도 이 3월 초까지 지지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브레이 셔먼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 굉장히 어려운 법안이에요. 종전해라, 평화 조약 맺어라, 북미 간에 연락사무 설치해서 외교관계 수립하라. 엄청난 거죠. 엄청난 법안에는 35명이 지금 사인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미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미 조회의 모든 의견은 이런 정부, 윤석열의 이 친위부터 정부하고는 어떤 뭐 동맹이나 이런 관계는 다 함께할 수 무너졌다라는 없다. 선언이었던 예. 겁니다. 야, 근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윤석열이 계속 이제 자체 핵무장 관련한 발언을 많이 했고 이런 게 이제 토대가 됐고 거기에 이제 결정적 트리거는 계엄이 계엄.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네. 민간 국가로 지정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제 추정입니다. 네, 뭐 저도 트리거는 비상계엄이 분명히 대학스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비상계엄이 해결되고 다음 정부 가면 자동으로 빠지느냐의 문제를 생각해봐야 돼요. 자동으로 빠져야지. 근데 안 빠지지. 만약 그게 트리거는 맞지만 원인이냐.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와서 얼마나 저기 바이든 정부가 한국의 지금 핵무장에 대해서 지난 2023년 1월부터 쭉 제가 타임라인을 네, 정리했었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네. 그리고 수비테리 사건까지 맞습니다. 그런 정부가 12월 3일 계엄까지 했으니 이게 지금 1월 초에 바이든 정부가 넘어가기 직전에 1월 20일 넘어가기 전에 열쇠를 잠그거든요. 아, 트럼프는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예. 장가버리고 예. 갔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데 이거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그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17개 에너지부 산하에 14개 국립연구소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1년에 2,000명씩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사실은 영향을 받게 돼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지난 1981년부터 1994년 그러니까 81년에 지정이 되고 네. 94년에 해제가 됐을 때 네. 우리 초기에 몰랐어요. 까맣게 몰랐어요. 아, 그때도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언제 알았냐면 91년에 핵계 왜 남북이 전술핵 비핵화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 우리가 이걸 걸려 있었네. 아, 알게 됐고 그때부터 10년 만에 한 거네요. 그때부터 계속 이걸 해제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비핵화를 준수한다는 선언이었어요. 아, 그때 그랬어요? 예, 그래서 6개월 만에 예. 그때 한성주 외무부 장관이 우리는 비핵화를 지키겠다고 핵무장 절대 안 하겠다고 얘기한 후에 6개월 안에 지워집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트리거는 맞지만 중요한 말씀이네 지금. 그러니까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지작거릴 거 아니에요. 바이든이 했지만 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한국한테 요거 풀어줄게 너 뭐 내놔라고 할 수 있는. 아, 그럴 거야. 장사. 두 번째는 장사꾼이니까. 트럼프 빼고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여전히 아직 한국에 핵무장 위험이 있다. 왜? 여당 의원들이 계속 결의안에 얘기하니까. 핵무장 얘기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지지난주에 조태열 장관이 뭐라 했냐면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핵무장이 오프 더 테이블은 아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한승주의 발언하고 지금 조태열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요. 어제도 거기에 대해서 핵무장 다른 거는 확신하지 않으면서 핵무장 때문은 아니라고 이 문제는 자꾸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당 의원들과의 뭐냐 하면 이게 계속 핵무장을 가져가면 우린 거기에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한 부분에 동의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또 정부도 바꿔야 되지만 민주당 일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핵무장이나 핵잠재력도 사실은 위험합니다. 아.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거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진보 정당에서 일각에 나왔던 핵무장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리 오히려 핵무장을 좀 쿨다운 시킬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알기는 지난 3월 20일 날 또 한국의 여당 국힘당의 모 의원 아마 외통위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김기현 의원입니다. 아직도 이 핵무장 관련된 토론회를 열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민간군가.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랐고요. 아유. 또 하나는 지금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오늘 지금 하와이에 도착을 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 그 이 미군 부대를 다 방문을 해요. 오늘 하와이, 괌, 필리핀, 일본까지. 한국은. 한국 제외입니다. 아, 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바이든 정부의 이 락해놓은 게 지금 네. 김정일 의원 말씀처럼 쉽게 풀리지 않을 거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81년에
민간국가 지정이 됐는데 94년에 풀렸잖아요. 네.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네. 지금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어려움으로 봉착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또 뭐 딜을 하는 그런 게 있어서 뭐 그렇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풀릴지 모르겠지만 당분간 굉장히 어려움이 지속될 거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그 핵무장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조직도 있습니다. 무궁화 무궁화 포럼이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대한민국 국회요? 예. 여당 위주로 어. 핵무장하자는 포럼이 포럼이 그런 있어요. 거죠. 규모가 그 좀 중에, 있나요? 규모가 좀 돼요? 아이고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어요. 예, 극우 광장에서는 또 핵무장 구호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이후에 국회에서 핵무장에 관련된 토론회를 16번, 15 내지 16차례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법안 소위에 있는데 오세훈이도 그 포럼에 참석했네.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아. 오세훈이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계속 특히 지금 늘어나고 있죠. 김기현 의원과 12명의 국힘의원이 지금 계류 중입니다. 작년 말에 뭐냐? 이것도 저는 이번에 이거에 민간 국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뭐냐? 자주적 핵무장을 위한 촉진 결의안을 지금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대선에 제가 패널 토론을 많이 나가잖아요, 방송에서. 그때 그 윤석열 또 국민의힘 캠프의 싱크탱크에서 나온 외교안보 인사들하고 주된 논쟁했던 게 다 핵무장입니다. 다 핵무장이야. 네, 그때 저기 나는 그거 파국적 선택이다. 그랬는데 합리적 선택이다. 이게 왜 파국이냐. 해가지고 여기 뭐 국회의원 지금 거명하신 분들 말고도 네. 그 윤석열 캠프에서 이 자문하고 당의 세미나에 참석하고 이런 사람의 외곽 그룹은 더 많습니다. 더 지금. 많아. 훨씬 많아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 주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여권의 대선 주자들 다 핵무장론자들이잖아요. 그걸로 토론하겠죠. 지금 이번에 민감 국가 지정되고 나서도 네. 핵에 대해서 왜 말 못하게 하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리적 의심이 뭐냐면 이 주장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번 민감 국가는 핵무장과 상관이 없다는 조선일보와 여당의 주장과 외교부 장관이 얘기하고 심지어 저를 실명 거론하면서 조선일보는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핵무장 때문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시작할 때가 바로 시작 지점이 윤석열 연두 기자회견에서 조선일보와 함께 핵무장을 띄웠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의 주장이 맞으려면요. 네. 왜 그러면 핵무장과 관계가 없는데 민간국가를 지정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테러리스트 국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그거. 핵 없잖아요. 핵 네. 비확산 국가 아니잖아요, 현재. 근데 왜? 지역 불안정이라는 거예요. 그거 자인하는 거예요. 자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비상계엄 불법 쿠데타 그것도 북한 소행으로 위장해서 그거를 자인하는 격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적어도 이 행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쿠데타 옹호 세력하고는 네. 이런 정권하고는 사실 이 민간국가를 리프트하거나 해제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을 거다. 그래서 민주정부 수립이 답이다. 빨리 탄핵이 선언은 돼야 된다. 트럼프 정부도 그 기조 그대로 가는 거죠. 아까 국방부 장관 얘기하셨잖아요. 네.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 때 국방부 장관 로스틴 오이든가요? 네. 그분도 안 왔어요. 안 왔지. 격분했고 안 왔고 해버렸지. 1월 20일 날 정권이 넘어갔잖아요. 피트 헤그세스 전혀 안 오잖아요. 사실 최상목 대행이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 또 캐비넷 연결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전화를 안 받아주고 있잖아요. 똑같은 똑같아.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 네. 그때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안 온 것뿐만 아니라 한미 간의 확장 억제 협의회 핵 협조 회의 이런 것도 다 취소해 버렸습니다. 예. 다 그게 취소했어요. 사실 NCG의 미국 쪽 파트너가 비핀 나랑이라는 분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아예 얘기했냐면 한국이 계속 핵무장을 얘기하면 국제적 왕따가 될 거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측 대표가요. 근데 우리가 1981년, 94년 사례하고 다른 점을 꼭 지적해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미국과 최첨단의 에너지 산업에 협력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별로 피해가 그때는 없네. 피해가 없어요. 그러네. 미국과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AI와 에너지와 원자로와 이게 전부 다 연결돼 있는데 지금 이 지정된다는 건 그때와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맞아. 지금 보시면요, 미국이 에너지부를 정보국이 완전히 공조가 일어납니다. 6번째 한번
PPT를 보시면요. 네. 에너지부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최강철님께서 말씀하신 18개 기관에 여기에 에너지부 밑에 에너지부 정보 방첩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부에. 에너지부 거기에는 정보. CIA가 파견 근무합니다. 국장이 CIA에서 파견됩니다. 오. 그러니까 공조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어. 저 에너지부 방첩국이 전국에 미국 전국에 30개나 지부가 있을 정도입니다. 거의 정보부입니다. 아. 그다음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보시면 여기 CIA와 보시면 민간 국가로 그대로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 걸 봐주시면요. 자 여기 되면 이제 이게 최소한의 피해입니다. 이거 좀 보셔야 되는데요. 최소 규정. 최소 규정입니다. 이게 민간 국가 출신의 연구자는 특정 연구나 기술 프로젝트에 아예 참여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특정 기술 정보의 접근이 접근도 안 금지됩니다. 되고 일부 계약 협력 연구에서 배제됩니다. 배제되고. 그리고 과거 10년간의 상세한 경력 정보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자, 이 정도면요. 미국에서 유명한 과학자가 국립에게서 펀딩을 받았을 때 한국 사람은 무조건 사전에 자르지. 자르죠. 아 이렇게 불편한데 어떻게 누가 같이 합니까? 해? 근데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자르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핵무장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 하는 문제인데 생각보다 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지금 자 우선은 핵 연료를 확보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원자로에서 그 원자로를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핵무장의 전 단계입니다, 사실은. 선행 조치들이고. 네. 그다음에 원자로에서 나온 핵 연료를 재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핵 무기급 핵 원료를 확보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이 핵무장이에요. 네. 그런데 이 앞에 것이 핵무장하고 표리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핵무장에 대한 우려를 넓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했던 평화적 핵 이용도 네.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이건 너무 억지 근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거. 지금 원자료 원전 르네상스 한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와가지고 엄청나게 또 맞습니다. 확대하고 네. 지금 거의 원자로 50기에 달하는 엄청난 그 에너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서 어떤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 여러 가지 우리가 이 효과를 다각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핵무장 때문에 평화적 핵에너지에 대한 의심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보여줬듯이 미국에서 아틀란틱 카운슬이라고 작년 11월에요. 365명의 핵 전문가 커뮤니티에 서베이를 했는데 우리가 3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란, 사우디 다음으로 한국이 의심 국가입니다. 네네.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재처리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 쓰레기를 고농축할 수 있는 일본처럼 그걸 요청하고 있는데 절대로 안 해줄 거고요. 안 해줍니다. 그뿐 아니라 수입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러시아까지 수입했던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민간 국가 되면 우리 연료를 받는 데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도 문제. 아니 연료는 그 독점 조직이 합니다. 이게 뭐 어떤 국가별로 수입하는 것도 있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국제 핵 공급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NSO라고 하는 게 있다고. 이게 IAEA하고 쌍둥이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IAEA가 NPT 조직을 관장하고 거기서 국제 핵연료 공급을 통제한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예컨대 지금 국민의힘의 일부 핵무장론자들은 아예 NPT를 탈퇴하자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예. NPT 탈퇴하고 뭐 이제 핵무장 전 단계를 사실 가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대안이 있대요. 그러면 NPT를 탈퇴하면 IAEA로부터 독립되지만 네. 그러나 국제 핵 공급 그룹으로부터 체인은 끊어지는 거예요. 네. 이래가지고 이제 인도 파키스탄이 과거에 이런 제재를 받았던 겁니다. 네. 핵무장하면서. 그래서 에너지 산업이 왜곡된 겁니다. 그 나라가. 그래서 러시아 가스에 쩔쩔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동전의 양면이자 표리 관계를 이루고 있는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처럼 한미 원자력 핵협정 17조에 정말 아까 말씀하신 민간 국가를 넘어서 위험 국가로 되면은 의심 국가 위험 국가로 되면은 그 핵 원료, 그 마더레이럴 그리고 이퀴먼트 그러니까 뭐 장비 부품을 다 회수할 수 있대요. 하루 아침에 우리의 그 원전 산업은 그냥 폭락을 하고 폭락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2030년까지 정부 계획이 30%의 전력 모든 에너지를 원전에서 나오겠다고 한 계획들 이런 것들 다 네. 그러면 윤석열 인공지능 진짜 시대는 웃기는 대비가 사람이야. 마지막까지 원자력 사고를 칩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에 완전히 그 숭배자인데 오히려 윤석열은 원자력에 그냥 똥칠을 한 거야. 다 망가뜨리고. 오히려 요게 탈원전을 하는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흉내 낼 필요도 없어. 이것처럼 탈원전이 확실해?
이 완전 강제 탈원전으로 아,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 정반대의 결과로 가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윤석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들께서도 지금 빨리 이 한국 윤석열 쿠데타 세력의 그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 우리 조국을 구하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왜 그거를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아주 짧게 그 미국이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 연쇄 협정 네. 사우디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요거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뭐 미국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연쇄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30일 휴전을 갖다가 협상하고 있다는 거고 어. 흑해에서 항해 자유와 곡물 협정, 그 곡물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여기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양측에서 다 반응은 괜찮게 나왔다는 괜찮아요? 건데, 예. 어. 근데 지난번에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30일 휴전을 제안하고 오히려 교전은 더 격화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실상 드론을 동원한 양측의 교전이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양쪽 다요? 예. 왜냐하면 휴전이 맺어지기 전에 더 전략 더 먹으려고? 예. 어.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내일쯤 뭐 발표가 나올 거라는 관측이 있는데 이걸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고. 내일 발표라는 게 뭐 예를 들면 어느 아니, 방향? 이제 협상을 완료하겠다 25일까지. 그래서 지금 그 위트코프 그 저기 우크라이나 특사, 미국 특사가 굉장히 바쁩니다. 양쪽하고 중재자 노릇을 해요. 네. 예, 그다음에 광물 협정 체결을 낙관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우크라이나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결판이 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근데 여전히 러시아가 급할 게 없고요. 네. 지금 유리하니까 항상 지금 이게 지금 가슴 아픈 얘기인데 러시아는 여유 있고. 러시아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거 30일 하겠는데 조건을 붙입니다. 어. 좋은데 좋은데 뭐예요? 그게 뭐냐면 정보와 무기 지원을 당장 중단하라는 거예요. 아, 우크라이나에게 예, 하고 있는 걸 지금 중단시켜야 자기가 하겠다는 거고. 근데 이걸 중단시켜 버리면 더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러시아가 그 두 가지 조건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회담의 성사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요구를 신뢰하고 믿느냐 아니면 이거는 또 다른 배신이냐로 보는 이게 지금 미국하고 우크라이나의 차이거든요. 네. 우크라이나는 그런 걸 기만술이라고 보는 거란 말이죠. 아. 우리 안보 다 해제하고 완전히 홀딱 뺏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저기 그 전적으로 협상장으로 러시아의 나오라는 거야. 선의만 의존하는 휴전인데 러시아를 믿을 수 있냐 이건 아니, 근본적인 질문. 만약에 미국이 러시아 말 듣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약속을 어겨. 예. 그러면 그 미국에 대한 그 도발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하겠죠.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휴전 하는데 드론을 때린다. 그러니까 뭐냐면 휴전을 깬 것처럼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깬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깬 것처럼 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의심하는 건 뭐냐면 우리 다 뺏겨놓고 정보도 안 주고 무기도 다 털어놓고 휴전 중에 러시아가 먼저 우크라이나가 우리를 공격했다 하고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걸 보세요. 내가 그 저 정보 지원 문제를 저번에 여기 와서도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어렵네. 3월 4일 날 젤렌스키가 백악관에 가서 외교 참사가 있고 나서 네, 있었죠. 3월 5일 날 무기 지원 끊는다. 끊었잖아요. 네. 그리고 정보 지원도 정보 지원 끊었어요. 끊었다고. 자,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크루스크 지역에서 러시아 우세로 전세가 바뀌는데 딱 하루 걸렸습니다. 하루. 그 정도로 이게 치명적입니다. 과거에 무기 지원 끊어도 6월까지는 버틸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막 나갈 때도 네. 야 그런데 정보를 끊으면 더 치명적일 거다. 제가 계속 경고한 게 맞습니다. 예, 예. 네. 근데 딱 하루 만에 전세가 뒤집어. 하루 만에. 하루 와. 만에.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도 휴전 협상을 하는 와중에 전 뭐 잘 될 걸로 기대하고 희망합니다만 희망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이런 게임이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그 저기 제가 보기엔 크루스크 일대에서의 더 많은 어떤 교전이라든가 살상 이런 부분에서 치열한 어떤 그 게임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미 여기서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네. 3월 5일. 예, 여기서 하나 제가 첨가하고 싶은 거는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엄청나게 강하다. 아. 그게 어디에서 이제 보여주는 단면이 하나 있는데요. 원래 그 특사 임명들이 많이 됐어요. 예. 외교안보 쪽에. 원래 그 저기 스티브 위트코프는 중동 특사였어요. 가자지구 전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특사는 다른 분이었어요. 키스 켈로그라고. 삼성 장군 출신인데 중장 출신인데 트럼프 1기 때부터 마가 운동에 빠져서 트럼프가 엄청나게 신뢰하는 분이라 중요한 전쟁을 중단하라고 임명을 했는데 네. 러시아가 반대를 했어요. 오.
왜냐하면 이분은 완전히 정통 군인 출신이라 그 친 우크라이나 성향이 강해요. 우크라이나 지원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강하게 러시아 외교부에서 빼달라고 했고 빠졌어요. 아 빠졌어요? 그래서 저번에 2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진 하나 보내드렸는데 네. 거기에 마크 루비오, 뭐 마이크 월츠 다 참여하는데 그 중장은 키스 켈로는 빠지고 스티브 위트코프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근데 스티브 위트코프는 누구냐? 뉴욕에서 트럼프하고 같이 골프 치고 부동산 사업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넣어서 러시아에 다 마치고 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마치고 싶은 그런 의지는 무지하게 강하고 저는 이 전쟁이 마치자마자 지금 4월설이 나오는데요. 대북 회담의 시작이 개시될 거다. 대북 회담이요? 라는 게 지금 그렇지. 굉장히 러시아를 중요하게 이제 진정시켜 다뤄야 놓으면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그 다음에 북한이라 이거지. 또 북한이야 그 다음에는. 이 얘기인데 이미 많은 물밑 작업을 그래요? 하고 있다. 우리 저기 패싱하고. 아니 그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자동 패싱이 된 거 이 정권 때문에 어. 한국이 안타깝지만 윤석열의 계엄과 쿠데타 때문에 한국이 완전히 쌓아놓은 모든 외교적인 위상과 국격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머릿속에 러시아 빨리 정리하고 다음은 북한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시면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아니 저기 이게 괜찮이죠. 유럽은 오히려 좀 어렵잖아요. 지금 EU하고의 관계, 뭐 정말 우크라이나가 너무 복잡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지금 북한 이슈는 굉장히 쉬운 이슈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탑다운으로 끝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진척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말 나온 김에 사실은 엊그저께부터 좀 여기 조셉윤 대사님에 대한 좀 이렇게 비난이 있는 것 같은데 오해가 있습니다. 그 박선원 의원께서 그분한테 들었다. 한국의 보수, 그러니까 국힘당과 보수 쪽에서 들은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탄핵과 관련해서 그게 이재명 대표님과 이 탄핵 선고 그거를 비슷하게 가져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이분에 대한 그 오해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아 잠깐 지금 이게 좀 조셉 윤이라고 하는 네. 사람은 지금 한국에 있는 네. 주한 미 대리대사. 대리대사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는 오해가 조셉윤 있었다고요? 대사님은 골드버거 대사님이 이임한 다음에 네. 이례적으로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임명해서 트럼프 정부가 어프로브를 한 거예요. 승인을 한 거예요. 네. 이분은 굉장히 이게 중심이 잘 잡혀 있고요. 네. 근데 이분도 똑같이 트럼프 정부와 입장이 똑같다. 제가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네네. 국힘당을 편들거나 탄핵 옹호 세력을 편들지 않는다. 아 편들지 않는다. 물론 뭐 외교적으로 어제 핵 문제 때문에 조금 그 어떤 그 발언 자체가 이제 모욕적이라는 뭐 그런 거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얘기인데. 탄핵과 관련해서 절대로 미 대리대사께서 탄핵 옹호 세력을 편들거나 이런 거 편들지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 오히려 이거는. 사실 반대일 수도 있다. 오히려 반대일 수 대한민국의 있다.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예. 인식하시는 분이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특별히 민주당 정부가 탄생하는 것에 대한 의심, 네. 이 대표에 대한 의심 같은 게 있다고라는 소문들이 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아니라는 말씀인데 저는 북한 두 가지 부분에서는 저는 향후 일단 미국이 트럼프가 북한한테 손을 내민 건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는 점에서는 찬성할 만해요. 네. 그러니까 패싱 되더라도 일단은 네. 저는 그게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나중에라도 새로운 정부가 개입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네. 그거는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그게 북한이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지난번에 그 하노이에서의 뒤통수를 맞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북러 이번에 쇼이구도 가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5월 9일 전성절에 쇼이구가 북한을 방북했습니다. 친서를 가지고 푸틴 그리고 작년 6월에 했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실행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지금 북러 관계가 굉장히 좋은데 네. 북한이 과거처럼 미국한테 목을 매달 가능성이 적다면 트럼프가 아무리 뭘 가져가도 쉽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일단은 시도할 거라고 봐요. 트럼프가 네. 시도하더라도 하겠지만 예전처럼 그게 쉽게는 안 된다. 왜냐 낙관적이지 북한에는 않다. 러시아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때와는 북한이 지금은 가격이 몸값이 더 올랐다. 훨씬 더 올랐다는 네.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러시아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대한민국 상황이 지금 녹록치가 않네요. 빨리 좀 대한민국이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우리 동포분들도 한국 국내 걱정을 많이 하죠. 한국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국가인지 몰랐다. 아. 제 와이프 얘기고요.
원래 2달 후에 같이 오기로 했는데 가고 싶지가 않대요. 그래서 한국에요? 이럴 때로 더 가서 아이고. 함께 싸워야 된다. 네. 아니 시위장에 외국에서 이것 때문에 찾아와서 응원하는 분들 꽤 계세요. 와, 제가 그래요? 매일 가는데 예. 외국들 예, 동포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 감동입니다. 그 참고하면요 여기 시위장에 광화문에 가시면 뉴욕, 뉴저지 그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하는 동포들이 푸드 트러킹을 보내고요, 필라델피아 동포들이 보내고 와. LA 동포를 위해서 푸드 트럭이 이렇게 하루에 1,000그릇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에 계신 국민들 힘내세요 하고 보냅니다. 예. 와. 아이고. 근데 있잖아요. 매일매일 감동이다. 분노 게이지가 계속 올라서 감동이야. 매일매일 달라요. 사람들이 막 이 분노 게이지가 너무 많이 올라 있습니다. 네.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분노 게이지는 저희가 또 철학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또 좀 냉철해질 예,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모발적으로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머리 빠집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신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